주식의 봄! 수익을 봄! 안녕하세요. 주식의 봄의 진행을 맡은 김은수입니다. 자, 수익이 나면 언제든 봄이겠죠. 자, 꽃의 봄이 물들듯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도 빨간 꽃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제한적인 하락이 좀 다소 아쉬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1% 넘게 오르면서 그리고 코스피가 2610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봤는데 이게 하루 만에 이렇게 또 달라지네요. 참 시장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좀 내 맘 같지 않다라는 맞습니다. 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러한 시장일수록 수익 잘 날 수 있는 빨간불을 제대로 킬 수 있는 전문가님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김동희 전문가님 모셔봤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제 일주일 만이신 것 같아요. 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희입니다. 오늘 증시가 아무래도 내일 휴장이다 보니까 중동에서 굉장히 불안감이 있어서 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장 막판에 조금 밀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밀리는 부분도 있었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컨센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뭐 전년 대비해서는 당연히 너무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일단 적어도 영업이익이 11조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데 9조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일단 뭐 삼성전자가 좀 지지부진했죠. 부진했고, 그리고 항생 네. 지수도 좀 거의 8% 가량 물렸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그나마 한국 증시는 선방을 한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아시아 증시에서 딱 중국 증시 빼고 다 빠졌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대비해서는 오늘 그래도 제한적인 하락이 연출됐다. 그나마 선방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어찌됐든 좀 지지부진한 시장이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내가 좀 미리 선점해야 되는지 거기에 따른 해답 오늘 알려드리려고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 모셔왔고, 그렇다면 네.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은 오늘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대표님? 네, 마음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실천으로 한번 옮겨주시길 바라겠으며 이따가 자리 옮겨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저희 구독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 팍스TV 히든통신망 입장해 주시면 구독만 하셔도 저희가 상품권 증정해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추첨을 통해서 5분 선정했습니다. 이따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이 또 생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한 또 3가지의 선물을 준비하셨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내일 휴장 이후에 목요일에 당장 들어갈 만한 시가 베팅 테마에서의 종목 하나와 일주일, 2주일 이상 끌고 갔을 때 충분하게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한 단기 스윙 테마 내에서의 종목 하나, 그리고 우리의 주식이 봄 시그니처 히든 종목까지 3가지의 선물 준비하셨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어디 쪽에서 가지고 왔는지 해시태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2차 전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정관님, 네. 2차 전지는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한테 이제 4680 배터리 납품한다라는 이슈로 요즘에 4680 관련 주들이 네. 잘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들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2차 전지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정말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진짜 잘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느낌 가지고 안 되죠. 어떠한 이슈가 붙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선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이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죠. 근데 최고 관세율이 45.3%로 확정이 되면서 현 시점에서 우리 국내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 살아있고요.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의 스타 종목 중에 하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왔어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와 더불어서 사실 이제 벤츠 계열사로 벤츠 계열사로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으로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금 재차 경신한 그러한 모습이 확인됐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4680 배터리 테슬라에 이제 발주를 좀 시작한다라는 소식도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10월 10일에 로보택시 이제 출시 공개되어 있죠. 뭐 큰 기대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로보택시 이러한 공개를 하는 그러한 또 이제 출시 이벤트에서 이 제조 배터리 제조 공정에 관련해서의 뭔가 혁신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기대감은 살아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 우리가 원했던 코멘트를 하게 된다면 2차 전지주의 추가적인 상승에 우리가 또 이제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ESS는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아무래도 테슬라 이슈가 같이 붙어 있는 쪽이라서 뭐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도 있고, 그 다음에 4680 배터리에서 음극재란다. 4680 배터리 말고 제가 지금 착각을 했네요. 제가 음극재랑 ESS랑 헷갈려가지고 ESS 쪽은
뭐 여전히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가져왔고, 그다음에 매출액이 2차 전지를 뛰어넘을 수도 있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 스윙 종목으로 들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ESS 서진 시스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네. 딱 3만 원 터치했던 모습 연출됐는데 ESS 관련해서는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35년 800억 달러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니까요. 현 시점에서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지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증시 한 줄 평은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의 증시 나름 선방한 시장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증시는 봄일까요? 겨울일까요? 오늘의 증시는 봄입니다. 오늘의 네. 증시 역시나 선방한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네. 주셨으니까요. 내 계좌에도 봄이 올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지금 주식의 봄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는 중국 증시만 빨간불을 좀 켰습니다. 긴 연휴 끝에 또 재개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의 패키지에 관련해서 발표와 함께 자금이 조금 집중됐는데 그래도 고점 대비 어느 정도 상승폭을 좀 축소하면서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의 자금 이탈의 우려를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는 채권 금리의 상승과 또 유가의 오름세로 인해서 이게 맞물리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오늘 시장에서 제한적인 하락을 좀 면치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 하락했고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부진했고 중국 증시가 다시 재개장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자금 이탈에 관련한 우려감 그리고 외국인들의 계속적인 매도세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 제한적인 좀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점 대비 낙폭을 축소하긴 했습니다만 되돌림의 약세 흐름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61% 하락한 2,594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3,000당 제약의 소송 사건이 좀 있었죠. 이로 인해서 조금 더 낙폭을 키웠고 우리가 마이너스 0.35%로 하락하면서 778선에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제약 바이오주들이 하방 압력을 좀 잡아주는 모습이 연출됐고요. 우리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특징적인 종목 중에 하나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10조 3,500억 원 규모의 이 3분기 이제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우리가 형성이 됐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못 미친 9조 1,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경영진의 사과 메시지까지 오늘 나타났던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오늘 6만 원을 지켜줬고 특히나 가장 좀 우려스러운 것은 외국인들이 9월 2일 이후로 21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이 기간 동안 10조 원을 내다 팔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상승에 따라서 오늘 하이닉스가 같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같이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점 특징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실적 시즌이 시작된 만큼 기업들의 실적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생각보다 그래도 실적이 잘 나왔다. 이러한 또 강세가 나타나면서 오늘 그래도 상승을 좀 했고요. LG전자도 역시나 실적 발표가 좀 나왔는데 아무래도 예상치를 밑돌면서 약세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펩트론 같은 비만 치료제라든지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세계 제약바이오 박람회 개최됐죠. 그래도 이러한 모습이 좀 나타났다라는 게 특징적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적인 움직임이 많아요. 네. 그리고 확실히 반도체 시니까 제약바이오가 가네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요. 요즘 제가 이 시장에서 네. 느끼는 게 우리 왜 팬데믹 때 한 3, 4년, 4, 5년 전으로 복귀를 해보면 네. 1%의 상승이 나타난 건 엄청난 사실 그 사건이었거든요. 코스피 맞아요. 코스닥. 근데 네. 요즘에는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네. 1%의 상승이 그래 좀 상승했네 정도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원래 예전에는 이 정도의 변동폭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이 시장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은 준비되어 있는지 네. 다시 한번 인사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일단 지수 차트를 봤었을 때 그래도 나름 선방했다라고 보는 거는 일단 상승 추세를 잘 살려주고 있잖아요. 상승 추세를 안 깼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내일 수요일이 휴장이다 보니까 좀 오늘 쉬어갔을 뿐이지 제가 보기에는 현재 지금 머물러 있는 구간을 좀 갭으로 떠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혹시나 이 코스닥 차트가 갭으로 뭐 0.5%든지 0.7%든지 이상 떠서 시작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코스닥도 중국이나 항생이 강하게 올라온 것처럼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금통위를 해요. 한국은행에서. 근데 거기서 한국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혹시나 금리 인하를 하면 단기 상승 트리거가 금리 인하를 하면 단기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플러스 금투세 이슈가 저번 주 금요일에 사실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10월 11일까지 지금 끌고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11일에 금투세 이슈도 뭐 사실 폐지는 기대하진 않지만 유예라도 빨리 결정을 해주면 이 두 개로 인해서 코스피나 코스닥은 단기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자금이 중국에서도 지준율 인하와 뭐 오늘 또 정책이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올라올 수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있는 지표 발표는 CPI가 PPI인데 물가잖아요. 물가인데 WTI 선물이 최근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전히 물가는 반영돼서 잘 낮게 나올 것 같고 더 FOMC 회의에서도 딱히 중요한 건 없죠. 다만 변동성은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은 상방으로 향해 있다. 그리고 사실 한국 시장만 좀 빠진 거지 제가 하반기에는 계속 상승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국 시장 빼고 나머지는 다 상승장이 맞아요. 네. 맞는데 좀 이런 트리거로 인해서 한국 증시도 좀 강한 상승세를 한번 슈팅 구간을 좀 가져오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퐁당퐁당이다 보니까 좀 지치기 때문에 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는 이제 휴일도 없고 하니까 좀 강한 상승세를 같이 기대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세 자체적으로 지수 차트를 봤었을 때는 네. 이탈하지 않은 모습이 형성됐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내일 휴장 이후에는 이제 당분간 휴장도 없고 네, 그리고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또 모멘텀이 있고 네. 금통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금투세에 관련한 우려감까지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네. 특히나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 자체는 가져갈 수 있다. 네. 하반기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도 빼놓으셨네요. 어떻게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네. 긍정적으로 가실 거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빨간불을 킬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또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만 함께, 오늘 안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추가적으로 한번 나갈 수 있으실까요? 네, 나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싫으시죠? 아니 그것보다 장이 워낙 좀 네네. 움직임이 알죠. 난폭하다 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나가도록 이게 약속은 하겠습니다. 네, 해주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주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일단 우리는 받아내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일단 수익률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장이 안 좋아도 수익만 이렇게 잘 냅니다. TCC 스틸 사실 전날 진입해서 청산가 47,200원 또 얘기를 해주시면서 13.19%의 빨간불 당일 수익화를 시키셨네요. 리튬 포스 같은 경우도 7%, 알티캐스트도 당일 수익화 시키시면서 10%,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8%권의 빨간불, 유한양행, 이 종목은 뭐 사실 몇 번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일단 1거래일 만에 15%, 뷰노 17%, 한선 엔지니어링 15%,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19만 6,500원 정말 제대로 된 아주 좋은 청산 가격 주시면서 8%의 빨간불 켜주셨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런 분이 생방송에서 일단 선물이 3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함께 하시는 이 유튜브 팍스TV 히든통신만 입장해 주셔서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이 단기 공략주 받아보실 수 있는 채널이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 부분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당장 저희가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할 때 매수하시고요. 매도할 때 매도하시는 그 시그널까지 저희가 꼭 함께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제대로 돈 벌어가실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더불어서 제가 유튜브 구독 이벤트 진행한다는 말씀 드렸죠. 이 QR 스캔 입장하시면 유튜브 팍스TV 히든통신망으로 입장이 가능하시거든요. 구독해 주시면 선물 나갑니다. 오늘도 저희가 5분 추첨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이 저희가 선물 받아보실 수 있는지 일단 확인 도와드릴게요. 자, 일단 바나나 우유님, 골크님, 이경욱님, 안재경님, HJ49036님 축하드립니다. 구독만 하셔도 저희가 이렇게 딱 5분 추첨하거든요. 편의점 상품권 증정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선물도 받아보시고 돈도 벌어갈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 마련되어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자, 50분까지 방송 시간 34분 남았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대표님, 일단 수익이 너무 좋아요. 어제 바로 진입해서 바로 청산하셨네요. TCC 스틸이라는 종목으로 13.19%의 빨간불을 켰습니다. 어떻게 이 시초가에 들어가셔서 이런 네. 빨간불을 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일취월장할 수 있었을까요? 일단 이때 주말에 있었던 이슈 중에 중동 이슈밖에 없었어요. 이번 주말은 중동 이슈밖에 없었는데 그 틈새에서 테슬라가 LG 에너지 솔루션에게 4680 배터리 이제 양산을 해달라고 하는 발주를 했죠. 네,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부분인데 종목들을 보시면 추세가 잘 떨어진 상태에서 바닥을 잘 항상 박스권을 다지는지 안 다지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박스권을 잘 다져놨죠. 다져놓은 상태에서 제가 항상 그리는 추세를 뚫고 올라오는 자리였거든요. 뚫고 올라오는 자리에서 TCC 스틸이 4680 대표주잖아요. 대표주. 그래서 박스 통신망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면 제가 주말에 테슬라 뉴스를 올려드리면서 4680 관련주에서 대표적인 게 TCC 스틸하고 동원 시스템즈라는 종목을 2개를 정확하게 일요일에 찝어드렸어요. 그래서 또 동원 시스템즈로 수익 내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뉴스들을 좀 받아보시려면 들어와 계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일단 추세 전환과 박스권을 거쳐진 상태에서 앞에 차트는 없지만 TCC 스틸은 앞에서부터 워낙 많은 종목의 매집이 있었기 때문에 당일날 충분히 강한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오늘 들고 온 자료에서 마이너스 2.98인데 결국에는 어저께 고점을 넘겨서 그래도 플러스 마감을 잘 해줬어요. 그리고 지금 시간 외에서도 2차전지 관련 주들이 어느 정도 잘 움직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테슬라 쪽 이런 4680 배터리,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히든 종목이나 이런 것들도 다 테슬라랑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사실 시초가에 들어가서 바로 수익을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는데 이런 확실한 이슈가 있을 때는 거의 높은 승률로 수익을 잘 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내드렸어요. 내드리고 다시 한번 비중을 추가해서 들어가서 진입해 있는 중이고, 그래서 여기서 소개시켜 드리고 나서 파동을 그리고 있어요. 파동을 그리고 있어서 사실 여기 정도 자리에서 차익 실현을 하면 너무 좋았겠지만 저는 이 종목이 여전히 추세를 안 깼죠. 추세를 안 깨고 오늘도 장이 어지러웠어요. 장이 어지러운데도 불구하고 이 유한양행만큼은 제자리를 지켜줬어요.
근데 지켜준 모양이 어때요? 이거 뭔가 슈팅이 나올 것 같아. 혹시 안 나오더라도 이 21선 이탈만 안 하면 되거든요. 21선 이탈만 안 하면 다시 한번 시총. 아직도 시총이 11조, 12조예요. 시총 15조까지는 저는 무조건 간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전히 위에 남아있는 공간이 3조 정도 더 여유롭게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래서 이 종목의 모멘텀이 랭라자가 이제 리브리반트와 같이 병행요법으로 FDA 승인을 받았잖아요. 근데 랭라자 단독요법,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이제 또 남아있는 FDA 승인 건수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올라갈 파스는 훨씬 더 15조보다 더 강하게 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전히 삼각형 만들면서 잘 가고 있다라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유한양행 우가 요즘에 뭐 태성 같은 게 진짜 강하게 올라가잖아요. 저는 이 종목이 사실 태성처럼 좀 강하게 올라가 주기를 바랬는데, 일단은 얘도 좀 쉬어가는 움직임. 근데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라서 뭐 여전히 지금 수익권인데 차익 실현을 못해서 들어가자마자 거의 단기적으로 60% 정도 수익이 났었어요. 근데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고, 얘도 지금 여기 정확하게 박스권 그려주죠. 여기만 얘도 안 깨면 결국에는 어떠한 이슈로 유한양행이 이때 20% 올라갔었을 때 이 자리에서 올라갈 때 기술 이전인가 뭐 1000억짜리 뉴스가 떴어요. 뉴스가 뜨면서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을 하면서 강하게 올라간 것처럼 기다렸다 보면은 분명히 어떤 미국 쪽에서나 FDA 승인 뭐 이런 쪽으로 뉴스가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유한양행보다 유한양행 우가 좀 더 빠르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주와 우선주를 저희 반반 정도로 비율을 설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본주를 7, 우선주를 3으로 설정하셔가지고 하반기에 뭐 위치가 높아 보이긴 하지만 높아 보이더라도 방산주들 같은 것들도 결국에 갈 놈은 가리잖아요. 이 종목도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는 재료와 그다음에 바이오 쪽 업황이 워낙 나쁘진 않기 때문에 잘 갈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유럽에서 하는 일정이 있어요. 일정이 있어서 장 초반에 바이오 주들이 많이 움직였던 거고, 뭐 비만 치료제 말고 다른 바이오 주들도 바닥을 찍고 많이 올라오는 흐름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이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을 때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준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약바이오에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 총 15조까지는 분명히 갈 수 있는 상승 동력을 시사해 주셨기 때문에 아직도 그러면 그 룸이 많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현 시점에서 유한양행도 좋고 유한양행 우선주도 좋다고 했으니까 대략적으로 뭐 7, 3 뭐 이런 식으로 비중을 해서 정확하게 지금 이쪽으로 좀 들어간다면 우리가 빨간불을 좀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볼게요. 어쩜 이렇게 시장에서 딱 알맞는 종목들로 빨간불을 켜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은 그게 가능하신 분입니다. 자, 이런 분이 약속 하나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신중하게 매매를 하시는데 최대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또 시사점을 안겨다 드리고 있는 분이시죠.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저희가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추가적으로 하나 더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자, 50분까지 방송 시간 한 22분 남았는데요. 자, 이 QR 스캔 입장하시면요, 저희 팍스TV 히든 통신망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혼자서 내기 힘든 수익 조금 더 빠르게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컨텐츠 저희가 업로드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받아보실 수 있는 채널 링크 같이 걸어놨으니까요. 그 부분 꼭 들어오시면 분명히 빨간불 킬 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QR 스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대표님, 저희가 바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일 모레 당장 네. 들어갈 만한 시가 베팅, 목요일에 들어갈 만한 쪽을 2차 전지 쪽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발 올랐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일단 10월 한 4일쯤 기준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네.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와 2차 전지를 굳이 뽑자면 요즘에 시세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베팅하는 쪽을 약간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선 LG 에너지 솔루션 저희가 오프닝 때도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4680 이제 테슬라의 배터리를 이제 발주를 한다. 네. 이게 4680 배터리 얘기가 나온 건 좀 오래됐는데 맞아요. 발주를 시작한 건 네. 사실 어제 또 처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신선한 재료로 받아들여진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벤츠 계열사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게 총 11년간 사실 계약을 좀 했다고 하는데 네. 그 금액이 아직 나타난 건 아닙니다만 대략적으로 수조 원대에 달하지 않겠느냐. 네. 이러한 또 기대감이 풍부하게 좀 살아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전망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이런 뉴스들을 통해서 봤었을 때에는 여전히 뭐 나쁘진 않은데 대신에 트럼프랑 해리스에 대해서 얘기하긴 싫지만 뭐 트럼프가 됐었을 때는 그래도 조금의 왜냐면 트럼프가 되기 전에 조정이 왔더라고 하면 트럼프가 돼도 상승을 할 수 있는데 트럼프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2차전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조정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을 이용을 해서 일단 그 전에 조금 주가 빠르게 상승을 치고 네, 나오자고. 그런 네.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반반 확률이거든요. 누가 완전 우세하진 않고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조금 우세하다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슬라에서 LG 엔솔의 4680 배터리 주문 12월에 양산 돌입 뭐 일정이 정해졌기 때문에 수량은 뭐 줄어들 수는 있지만 여전히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실적 발표랑 같이 나온 거죠. LG 엔솔에서 벤츠의 수조대 수주 성공이라는 뉴스를 통해서 이 관련 주들이 굉장히 많이 튀었어요. 많이 튀었고 그리고 LG 엔솔 잠정 실적이 너무 잘 나왔죠. 삼성전자는 안 나왔고 얘가 잘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차 전지 쪽이 갑자기 슈팅이 팍 나온 거고 근데 반도체 쪽은 다음 주에 이제 TSMC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ASML 뭐 이렇게 큰 기업 두 개가 발표를 하니까 이렇게 눌릴 때 혹시나 2차 전지 주들이 목요일 금요일 좀 강하게 가서 반도체가 눌릴 때 담아두면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일정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미국에 이어서 EU도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세아 메카닉스도 LG 에너지 솔루션 4680 배터리 관련주인데 얘도 일단 추세가 여기서 잘 전환이 됐어요. 잘 전환이 된 상태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 이렇게 이 검정 색선 보이시죠? 이게 가장 강한 저항대예요. 저항대고 이 파란색 이게 다 매물대인데 매물대랑 저항대를 기간 조정을 잘 받은 상태에서 오늘 좀 강하게 올라줬고 뭐 종가 마감은 9%예요. 9%. 근데 지금 시간 내에서 잘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시가 베팅 테마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주들이 힘이 셀 거다라고 보고 있고 다음에 동원 시스템즈 제가 TCC 스틸을 수익을 내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대표적인 4680 관련주 중에서는 한국에서는 TCC 스틸과 이 동원 시스템즈인데 얘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 너무 이뻐요. 뭐 박스권 지금 상단의 저항을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박스권 상단에서 움직이다가 혹시나 좀 힘이 빠지면 조정이 오는 거지만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저항 자리와 공간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종목이 올라갈 공간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4680 배터리 관련 주들은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뭐 KNS도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주긴 한데 앞에서 이런 큰 끼가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니까 오늘도 결국엔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다가 조정이 왔어요. 왔고 그다음에 TCC 스틸 이 종목은 결국에는 종가 마감에 꽤나 높은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 안 팔아도 돼요. 안 팔아도 되고 왜냐면 4680 배터리가 앞으로 전기차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일 수밖에 없고 테슬라가 이제 선두로 나서면 보통 테슬라를 많이 따라가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혹시 조정이 온다 그러면 이런 추세에 맞는 자리에서는 언제나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다. 그리고 만약에 힘이 세면 추세를 안 맞고 이렇게 또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서 추세 맞는 자리가 점점 높아지는 종목인데 그래서 일단은 저는 4680 배터리에 대해서는 재료가 지금은 시장에 큰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괜찮게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뒤에서 종목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세아 메카닉스도 좋고 네. TCC 스틸도 좋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고 테슬라와 4680 이제 우리가 배터리에 관련해서 발주를 네. 시작했으니까 그 아랫단의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을 좀 눈여겨보지 않겠나라는 네. 좀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2차 전지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호재들도 얘기해줬고 좋은 종목들도 있고 하지만 트럼프가 또 당선됐을 시에 약간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그 전에 빨리 치고 빠지는 그러한 또 트레이딩 전략으로 오늘 2차 전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내일 모레 당장 들어갈 만한 종목은 어떤 건지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궁금하시죠?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왜 갑자기 음극재가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일단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인데 제가 과거에 음극재 쪽으로 좀 미는 종목이 있었어요. 나노신소재. 나노신소재도 이때 잘 올라오긴 왔거든요. 근데 나노신소재가 올라올 때 이 종목도 잘 올라왔어요. 왜 올라왔냐? 여기가 역사적인 신고가거든요. 이 종목의 역사적인 신고가인데 양극재가 올라올 때는 실적이 받쳐주면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슈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음극재 관련 주들은 이전에 앞에서 에코프로 올라올 때 그냥 기대감, 그다음에 2차 전지 테마로 올라온 거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실적하고 이제 같이 올라올 만한 자리가 이때도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눌렸다가 올라가는 자리인데 4680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양극재뿐만 아니고 뭐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을 해서 앞으로 쓸 수 있다라는 좀 말이 있거든요. 그런 말을 적용해 봤었을 때 이 기업이 6월 달 이때 세게 올라갈 때랑 좀 여기에서 뭐 사실 실적 기대감도 있었지만 테슬라에 납품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대감이 헛된 기대감은 아닙니다. 실제로 쓰일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요번에 확인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직 뭐 이 정도 많이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근데 앞에서 매집이 된 것보다는 현재 저항을 맞고 있지만 여기 돌파만 하면 시원하게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매출 성장으로 실적 기대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죠. 실적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리콘 음극재 상용화의 원년 이번 연도에 아직 얼마 남진 않았지만 상용화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 시장 진출, 가시아 단계 진입. 미국 시장 진출이 한국에서는 거의 가장 많이 사랑받는 테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일단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매출액이나 뭐 실리콘 음극재 왜 봐야 되는지 잘 네. 보시면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가지고 이게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24년 2분기, 24년도 3분기, 24년도 4분기 실질적으로 이 정도로 지금 차지하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비중이 커지고 있는 네, 거네요. 음극재 쪽 비중이 커지고 있고 그만큼 매출액이나 뭐 이런 부분도 잘 따라서 올라와주고 있어요. 근데 이 기업 내년에 절반이 넘네요. 그럼. 네, 맞아요. 근데 이 기업에 살짝 악재라고 하는 거는 공장을 많이 지려고 좀 전환사채나 이런 것들을 끌어와서 재무가 살짝 안 좋아지긴 했어요. 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건 상관이 없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전혀 악재라고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생산 능력이 3,000톤에서 24년도입니다. 24년도엔 3,000톤밖에 안 됐는데 내년에 가면서 이제 말까지 1.5만 톤 확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술력으로 보면 사실 비싼 자동차에만 음극재가 현재는 쓰이고는 있는데 앞으로도 대중화적으로 좀 쓰일 수 있는 뭐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고 차트를 보시면 상승 거래량 일때 이 힘이 얼마나 셌냐면 여기서 사실 2차 전지 주들이 뭐 이런 말 하기 좀 죄송하지만 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은 여기가 고점이었어요. 여기가 고점이었는데 이 구간을 얘는 한번 넘겨줬고 그 기대감이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4680 배터리에 여러 가지 신기술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 음극재가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연속성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다른 뭐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보다는 어쨌든
대응하기가 좀 더 편하시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가도 보시면 사실 요즘 정배열이 국내 증시가 상승장이었을 때는 정배열이 잘 통했는데 정배열이 잘 안 통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변동성이 강하고 어떤 테마가 올라가면 올라갔던 테마가 절반만 빠져야 되는데 거의 바닥까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정배열이 잘 통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좀 시총이 높은 종목들은 정배열을 통해서 조금 그래도 매매하기가 편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가가 마지막에 448일선, 그다음에 224일선이 올라오면서 정배열로 바뀌었어요. 바뀐 상태에서 지금 주가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음극재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사실 시가배팅 테마가 아니고 이거는 언제든지 끌고 가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제 대표적인 2차 전지 양극재 업체들하고는 다르게 쭉 빠졌다가 그걸 올려 세우는 힘을 좀 보여줬다. 그리고 명확하게 이 종목을 중간에 갑자기 나노 신소재 얘기하면서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기는 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 매출원으로 이 종목에 관련해서 이 실리콘 음극재가 주 매출원으로 네. 좀 차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지금 차트적으로 우리가 오늘 추이 전망 그 차트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절반 이상이 실리콘 음극재에서 차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많이 좀 쓰이고 있다라는 거겠죠. 캐파도 계속적으로 늘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차용 고성능 우리가 실리콘 음극재라는 사실이 이제 우리가 그 키워드를 보면서 2차 전지단에서의 움직임 그 많고 많은 소부장 업종주를 중에서도 이 종목은 충분하게 내일 모레 시가 베팅이 아니어도 충분하게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많은 종목이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종목인지 매수매도 손절 다 써놨죠. 못 보신 분들은 다시 안 알려드릴 겁니다. 다만 함께 하시는 채널에 입장해 주시면요. 왜 사야 되는지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맛있게 요리해야 되는지도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꼭 함께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의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대표님이 시장이 지지부진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빨간불은 참 잘 켭니다. 게다가 최근에 보시면 당일 수익화 시킨 종목들이 많죠. 변동성에서 살아남으려면 방망이를 좀 짧게 쥐고 우리가 좀 가볍게 라이트하게 청산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라이트하게 하되 두 자릿수의 빨간불 켜보고 싶죠. 그렇다면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 기대감 현실로 만들어 드릴 수 있고요. 게다가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요. 이 채널에 입장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에서 받아볼 수 있는 선물 3가지 플러스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까지 하나 더 챙겨 드린다라는 약속이시니까 많이 받아가셔서 많은 돈 우리가 벌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만들어 드릴게요.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단기 스윙 쪽으로 잊을만 하면 ESS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우리 대표님께서. 근데 가지고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언급할 때마다 사실 빨간불을 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전문가님이 수익 봤던 서진 시스템이 오늘 딱 3만 원으로 종가를 형성했더라고요. 이 서진 시스템에서 이제 ESS 쪽의 사업 부분이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고요. 게다가 이제 워낙에 이제 고객사들과 함께 시장 확대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발판을 좀 마련하고 있잖아요. 내년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이 한 1조 원이 넘을 수 있다. 이러한 또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살아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어떻게 ESS 같은 경우에는 뭐 LG 엔솔, 삼성, SDI, SK온까지 이제 전기차 시장 조금 부진하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을 ESS 쪽으로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의 시세에 좀 발맞춰서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ESS 쪽은 과거에도 제가 좋아했던 종목이고 현재도 굉장히 핫하죠. 핫한데 주가가 죄송합니다. 네, 주가가 현재 ESS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갈 수 있다라는 말 해주셨는데요. 주가가 좀 눌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눌려 있는 부분이 있고 보시면은 전기 먹는 하마 오늘 나왔죠 뉴스가 또. 그래서 AI 광풍에 ESS 몸값 고공 비행 500조 시장 뭐 이런 말도 있고 사실 테슬라가 이번에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쳤잖아요. 못 미쳤는데 ESS 쪽은 여전히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테슬라 전기차 판매 줄었지만 배터리 ESS 가파른 성장, 뭐 절연액 담근 ESS로 화재, 전기차 화재도 굉장히 핫했잖아요. 근데
전기차 화재까지도 잡을 수 있는 게 ESS다라고 보시면 음. 되고 방금 말씀해주신 서진 시스템이 주가가 사실 저는 여기 때부터 좀 봤어가지고 네. 근데 많이 챙겨드리지 못했어요 수익을 한 이 정도 구간밖에 챙겨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운 종목이기는 한데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좀 잘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신성 ST는 참 애증의 종목이죠. 여기서 수익을 잘 챙겨드리고 다시 한번 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간 조정이 좀 오고 있어요. 기간 조정이 오고 있지만 여전히 앞에서 매집이 너무 잘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상승할 때밖에 매집이 안 됐어요. 매집이 안 됐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ESS 쪽으로 좀 더 뉴스들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 이 종목도 슈팅이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죠. 슈팅이 여러 번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이 평단가를 넘겨서 충분히 갈 수 있는 이 고점을 넘겨서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쪽이 ESS고 매집도 잘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적도 좋아요. 수주 잔고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ESS 관련주인데 이건 사실 그렇게까지 대표적인 ESS 관련주는 아니었어요. 아닌데 어쨌든 테마를 좀 엮여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잘 뭐 삼각형 계속 만들고 있긴 하지만 현재는 제가 보는 ESS 관련주가 차트적으로 가장 진입하기도 편하고 누가 봐도 이거는 그래도 말이 되네라는 차트거든요. 그래서 좀 빠르게 한번 봐볼까요? 네, 바로 그럼, 볼게요. 네, 바로 보면 이 종목 어때요? 딱 누가 봐도 너무 이쁘죠 차트가. 네. 너무 이쁘게 올라가고 ESS 냉각 시스템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화재 관련 주로도 한 번 엮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정이 없어요. 조정이 없이 계속 올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순행식 보통 공냉식을 지금 현재는 많이 쓰고 있는데 과거에 자동차 쪽 엔진도 그랬어요. 자동차 쪽 엔진도 공냉식을 먼저 썼는데 자동차가 커지고 기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온도 편차 크게 나죠. 네, 그래서 현재는 거의 순행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ESS 시장 쪽에서 공냉식에서 순행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ESS로 중장기 성장성이 확고한데 삼성 SDI랑 2018년도부터 개발을 좀 잘 해가지고 20년도부터는 완전 ESS 거의 관련 기업이 되면서 잘 올라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일단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는 이렇게 있고 보시면은 매출액의 일단 잠시만요. 매출액의 절반 정도를 ESS 저장 장치를 통해서 내고 있어요. 뭐 자동차 부품도 있지만 거의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ESS 쪽으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23년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30년도인데 예상치가 거의 10배예요, 10배. 10배 정도 되는 ESS 시장이라서 제가 그래서 뭐 신성 ST든지 앞에 있는 종목들도 이거는 매집도 너무 잘 돼 있고 실적도 좋고 앞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서 이슈만 발생한다면 슈팅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다 이런 부분에 빗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일단 차트가 이게 앞에서는 저희 유가시장이나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이 아니었어요. 네. 여기서부터는 아니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 시장에 코스닥에 상장이 되면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어요. 맨 처음 날 음봉에서. 그럼 누가 봐도 이 음봉에서 터졌으면 세력 나갔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큰 상승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계속 파동이지만 점점 모이면서 추세가 한 번 더 올라갔어요. 제가 그려드린 추세에서 한 번 더 가파르게 올라간 자리라서 얘는 언제든지 지금 슈팅을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이 자리에서 무슨 이슈가 발생을 하면 슈팅을 내보내려고 준비 중이라서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순행식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에 저희가 포커스를 좀 네.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공냉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온도 편차가 심해가지고 열을 잡기가 굉장히 좀 힘들잖아요. 근데 순행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각수로 이제 직접 열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보다 더 안정적으로 이제 관리가 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공냉식보다 순행식이 좀 비싸요. 그래서 네, 약간 맞아요. 우리가 그런 게
있겠지만 또 ESS의 시장이 또 갈수록 커질 거고 특히나 이 종목은 여기에 관련해서 또 굉장히 좋은 그런 또 펀더멘털 자체를 좀 갖추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몇 번 사고 팔고 하면서 빨간불 많이 보셨잖아요. 아, 이것도 맞아요. 한 번 정도 수익을 네네. 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또 애정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재매수를 했을 시에 빨간불을 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QR스캔 입장하셔서 채널 들어오시면 다 알려드릴 겁니다. 차트가 우리 전문가님처럼 이쁘죠? 자,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시간 5분 남았는데 채널에 입장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까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QR스캔 입장하셔서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과 앞으로의 시장 남은 하반기 확실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시그니처 바로 주식의 봄 히든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살짝 뭐 AS 느낌의 히든 종목인데 왜냐면 여전히 아직도 관심을 못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고 슈팅이 나오질 않았고 차트는 잘 만들고 있다. 그래서 뭐 돈 버는 AI 기업 탄생, 뭐 줄어드는 적자폭, 늘어나는 공급 병원 수, 의료 AI 섹터 4분기 흑자 전환 추정입니다. 추정 확정은 아니고 추정이기 때문에 이런 걸 기대감으로 좀 가져갈 수가 있죠. 기대감. 그리고 미국으로 가야 되는 이제 추진력을 얻으려면 FDA 승인이 나야 되는데 그것도 연내에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내년 안에는 무조건 될 것 같아요. 내년 안에. 그래서 연내를 좀 기대해 보자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연내 FDA 승인 기대를 좀 해볼게요. 보고 보시면은 이 종목도 뭐 이거는 팩트인 사실까지는 여기고 여기서부터는 예상치입니다. 예상치이기 때문에 FDA 승인이 나서 미국으로 진출을 했었을 때 예상치인데 진짜 예상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진짜 이 정도로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나 매출액, 뭐 영업이익 이런 부분이 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충족이 됐었을 때에는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형인 거거든요. 이거는 팩트인데 매출액이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잘 올라와서 이번 4분기에 흑자 전환이 추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대감, 여기는 실제로 이렇게 잘 늘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그래서 보시면은 혹시나 이 딥카스라는 게 FDA 승인이 났다라고 하면은 미국에 있는 뭐 다 포함해가지고 늘어날 수 있는 지금 24년도가 여기까지. 그럼 늘어날 수 있는 병원 수나 그 다음에 늘어날 수 있는 병상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통과가 되면은 오늘 페트론이 좀 강하게 간 것처럼 이 종목도 뭐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 중간에 이슈가 뜬다라고 하면 좀 세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차트는 저를 보셨던 분들이랑 많이 보셨던 차트일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일단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있고 단기적으로 추세는 다 뚫고 나온 종목이에요. 가파른 추세, 완만한 추세, 적당히 완만한 추세를 다 뚫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다시 올라와서 여기 자리에서 지금 비비적거리고 있는데 추세가 얘도 너무 이쁘게 잘 맞아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종가에선 좀 더 빠졌어요. 좀 더 빠졌는데 전혀 지금 문제되는 자리는 아니고 좀 더 빠졌지만 추세에 맞으려면은 충분히 이 정도 자리까지는 버텼다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잘 안 올라가요. 왜냐면 어저께인가 삼성 엑스레이 신제품 출시 신제품 다시 한번 승인 났다라는 뉴스로 관련 주들이 올라가는 건 있거든요. 근데 의료 AI 쪽은 아직도 여전히 눌려있는 기간 조정을 잘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업을 사실 이제 기업들이 넘어서 미국이라든지 중동, 뭐 유럽까지 사실 지금 글로벌 시장으로 본격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4분기에 이제 어느 정도 흑자 전환이 좀 추정이 되는데 딥카스 힌트 주셨습니다. 네. 딥카스에서 의료 AI 쪽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이 종목 아직 좀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고 현 시점에서 튀어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럼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맛있게 요리해야 되는지는 저희 팍스TV 히든 통신망 입장해 주시면요. 콘텐츠로 업로드되어 있거든요. 왜 이걸 사야 되는지 자세한 전략은 저희 팍스TV 히든 통신망 입장해 주셔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목요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